안녕하세요. 올바른 성형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닥터눈코익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익입니다. 수술 전후 비교사님 먼저 보시겠습니다. 전혀 이미지가 다른 두 사람이죠. 게다가 수술 후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게 더욱 놀랍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코성형 찾으시는 이유 아시겠죠? 콧대는 오히려 낮아지고 코끝은 높아졌어요. 근데 수술 후 느낌은 전혀 다르죠. 코라인의 밸런스가 망가져서 아름답지 않다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이젠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코 수술 계획하시는 분들께 가장 많이 든 질문 하나가 제 코에 보형물 몇 미리까지 넣을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래도 콧대 높이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해하셨다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콧대의 높이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령이 40세 이상 넘어가시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성형이냐?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그냥 살란다. 이러시는 분이 계세요. 100세 시대에 접어든 요즘인데 아름다움에 나이는 없습니다.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다면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개선시켜 보세요. 왜 아직까지 안 했나 싶으실 거예요. 술전 사진을 보시면 콧대가 꽤 높죠. 근데 이상하게 코가 그리 높아 보이지 않고 예뻐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코끝을 보시면 코끝 높이가 콧대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콧대 코끝이 얼굴 평면과 이루는 각도가 매우 낮고 밋밋하죠. 게다가 중안면 부위가 함몰된 구조라서 코바닥이 낮기 때문에 얼굴이 전체적으로 평면 형태예요. 입도 돌출되어 보이고 팔자도 깊어서 콧볼이 볼의 일부 가려지는 형태예요. 이런 구조에서는 콧대만 높인다고 해서 절대로 매력적인 얼굴이 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밸런스가 망가져서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되기 마련이죠. 그리고 낮은 코바닥에 맞춰서 코를 자연스럽게 만들게 되면 이렇게 꺼진 느낌은 그대로 남고 변화가 너무 미미해져 버립니다. 수술 계획 세워보겠습니다. 노란 선은 술전의 콧대 시작점과 코끝의 피크 지점입니다. 일단 너무 과하게 높은 콧대를 얼굴 비율에 맞게 적절히 조정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얼굴이 길거나 중안면이 긴 경우에는 시작점의 위치를 이상적인 위치까지 많이 높일 필요는 없어요. 코가 너무 길고 커 보일 수 있거든요. 오히려 약간 낮추는 게 밸런스 면에서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코끝을 보시면 코가 그리 크지 않은 분이시죠. 코 피부의 양 자체가 적기 때문에 높이가 이상적인 위치까지 완전히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코가 오똑한 느낌이 나게 하려면 콧대 코끝을 연결한 직선과 얼굴면이 이루는 각도가 중요하다고 하죠. 근데 환자분들께서 이 각도를 코끝을 높이는 방법으로만 맞추려고 하시는데 그거 아세요? 반대로 콧대를 낮추면 이 각도가 오히려 높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높이만이 아니라 콧대 코끝의 전체적인 밸런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코끝을 충분히 높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냥 최대로 높인 코끝에 맞춰갖고 콧대는 조금 낮더라도 예쁘게 따라가는 게 더욱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콧대의 시작점은 초록선까지 적절히 낮춰주고 콧대 시작점만 낮추게 되면 되려 코가 짧은 느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들려있는 코끝도 초록선까지 자연스럽게 내려주면서 충분히 높여주는 걸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작은 코끝의 피부가 가지는 저항을 견뎌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충분한 교정량을 확보할 수 있는 튼튼한 지지구조의 재료 뭘까요? 자가 늑연골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 코끝의 지지구조를 이루는 모든 재료를 자가 늑연골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코바닥이 낮아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평면형의 느낌이 나기 때문에 중안면 교정도야겠죠. 바로 귀족 수술입니다. 코가 작은 분들의 경우에는 코끝을 높이는데 피부가 부족해서 충분히 높이기 어려운 경우가 흔합니다. 무리해서 높이면 억지로 당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죠. 이걸 일부 커버해 줄 수 있는 것도 바로 귀족 수술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코끝 목표를 좀 더 높게 설정해 볼 수 있겠죠. 술중 사진 보시면 코끝에는 심한 변형이 와 있고 일반적인 지지구조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충분히 높이기도 어려웠겠고 시간이 지나면 지지구조가 없으니까 점점 눌리다시피 변형이 오고 낮아졌겠죠. 코끝에는 귀연골을 비롯해서 알 수 없는 조직을 쌓아서 억지로 높여놨어요. 이렇게 해서는 높이가 장기적으로 유지되지도 않고 변형이 발생되는 경우가 비교적 많습니다. 콧대에는 고어텍스가 여러 겹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고어텍스는 이렇게 여러 층으로 깎아서 삽입하기도 하고 조직이 자라 들어가면서 주위 조직하고 엉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어텍스 제거 시에는 여러 층으로 삽입된 고어텍스가 남지 않게 완벽하게 제거해야 되고 연조직이 같이 떨어져 나와서 조직이 울퉁불퉁해지거나 얇아지지 않도록 최대한 조직을 보존해가며 꼼꼼하게 분리해야 합니다. 지지대를 세운 모습입니다. 연골 지지 구조는 낮아지거나 들리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수직 방향, 윗방향 모두를 튼튼하게 지탱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 고정하는 방법도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세부 술기를 섞어가며 활용하게 되는데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던 간에 볼륨 효과는 줄이면서 튼튼한 구조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서 적절히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경험과 숙련의 힘이 필요하죠. 얄쌍한 형태의 통늑연골을 사용하기 때문에 와핑도 거의 없고 상당히 튼튼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둥에다가 풋날개 연골을 잘 분리해서 연골과 점막 구조가 따라오는 높이까지 재배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끝은 전부 자가주직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코끝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죠.
그리고 남은 늑연골로 귀족에 넣을 연골도 조각합니다. 자가늑연골로 팔자 부위에 이식을 하게 되면 생착 후에는 잘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위치가 잘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조직은 늑연골을 채취하며 함께 채취한 연조직인데요. 코끝을 충분히 높이는 분들의 경우 코끝의 피부가 당겨지고 늘어나면서 얇아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코끝 조직이 두껍지 않은 분의 경우에는 이런 연조직을 활용해서 코끝을 보강해주게 됩니다. 수로 일주일 지난 상태예요. 모양이 어떠신가요? 자가늑연골로 수술하고 일주일밖에 안 된 코라고는 믿겨지지 않으시죠? 생각보다 붓기 심하지 않고 상당히 예쁘고 자연스러운 느낌입니다. 코끝을 최대한 높여주고 콧대는 오히려 낮췄어요. 근데 코가 결코 낮아 보이지 않고 입체감은 훨씬 도드라져 보이는 느낌이에요. 간혹 술전에 코끝을 당겨보고선 코끝을 이렇게 많이 높이면 부자연스러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귀족 수술을 함께 한 것이 신의 한 수입니다. 코바닥을 함께 높이면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면서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만족하시는 결과를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안부 보강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코끝 높이를 충분히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밸런스 유지의 수술이 왜 중요한지 이제 이해가 가셨나요? 결론 간단히 짚어보자면 코끝 자가늑연골 수술 생각보다 그리 힘들지도 않고 수술 시간도 2시간 정도로 짧고 수면 마취로도 가능하고 회복 기간도 길지 않고 흉터도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환자분께 절대 부담 느끼지 마시라고 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같이 늑연골에 숙달된 의료진은 술기도 제법 빨라졌고 구조를 상당히 튼튼하게 만들어서 지탱해주는 힘이 좋다 보니까 웬만한 변형은 어느 정도 교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모양도 예쁘게 잘 나옵니다. 코 모양이 투박하고 안 예쁘게 나온다는 이야기는 다 늑연골 수술 제대로 안 해보신 분들의 헛소문이에요. 그리고 코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체적인 얼굴 밸런스입니다. 미적인 감각과 수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목표를 설정한다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환자분처럼 자신의 구조에 맞춰서 높여야 하는 부위는 제대로 높이고 그걸 기준으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서 예쁘게 따라가 준다면 충분한 변화를 이끌어내면서도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아름다운 모양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닥터는 코익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